그때 이제 눈앞에서 이제 주사기 물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제가 봐도 이거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딱 싶더라고요. 그때 딱 이제 그 농축액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때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먼저 복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워낙 또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회복 중이라는 소식만 저희가 알고 있었지, 조기성 선수가 뭘 하고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치료나 훈련 외에 물론 뭐 저희가 구단에서 이렇게 만든 컨텐츠도 열심히 보고는 했지만, 재활 기간 중에 어떤 방법으로 좀 멘탈 관리하셨고 집중력 어떻게 유지하셨고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셔서 복귀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좀 근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시 이제 복귀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냥 1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조금 컸던 좀 이제 좀 심각한 부상이었다 보니까 저도 네.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좀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부상이 겹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다 내려놓고 그냥 1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하자라는 마인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조규성 선수가 사실 그 부상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상이 더 악화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굉장히 힘드셨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정도에 이게, 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신 타이밍이 있다면 좀 그게 언제였을까요? 우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탈리아 가서 이제 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네. 심각하다고는 못 느꼈는데, 이제 무릎이 계속 물을 뺐는데도 계속 부어오르고 이게 한 3-4번 정도가 반복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인펙션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눈앞에서 이제 주사기 물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제가 봐도 이거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딱 싶더라고요. 그때 딱 이제 그 농축액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때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딱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선수로서는, 특히 조기성 선수는 지금 한창 사실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나이인데, 그런 거를 딱 경험을 하셨을 때 굉장히 사실 정신적으로도 좀 위축? 충격 같은 게 처음에는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들어가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의 조규성 선수 사실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셔서 활약도 좋고 또 득점도 하고 계신데, 이 지금의 몸 상태가 부상당하기 전이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음 부상당하기 전에 이제 제가 첫 시즌 때는 몸이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네네네. 제가 생각해도 '아 이거는 몸이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도 제가 느껴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디오나 이제 좀 제 무릎 아무래도 부상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뭐 그 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따라가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긴 시간을 지나서 잘 회복을 하셔서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고 계시군요. 어 네네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 특히 조기성 선수는 부상이 굉장히 좀 이렇게 흔치 않은 이유로 늦어진 케이스라 공백기 내내 굉장히 어려움이 컸을 텐데, 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조규성 선수의 지금 복귀 이후에 뭐 사실 신체적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새로워진 부분이나 복귀한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크게 막 이렇게 막 감정 변화가 큰 사람도 아니고 막 음. 멘탈적으로 막 이렇게 부상이 있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지만 그냥 빨리 떨쳐버리고 다시 이제 시작하자라는 좀 그런 게 좀 크거든요. 뭐 워낙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멘탈적으로는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네, 좀 조금 더 유해진 것 같고
모든 약간 좀 상황이 있어서 조금 더 유해진 것 같고 그 전보다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서 그런가 네. 아니면은 뭐 부상 때문에 그런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둘 다일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미트윌란이라는 구단이요. 조기성 선수 사실 조기성 선수를 영입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 선수 영입에 관심이 굉장히 컸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기성 선수가 그리고 또 이번에 재활을 하는 그 과정 뭐 그런 모습을 또 이게 다큐멘터리 형태로 또 인제 만들어서 팬들한테 공개를 한 적도 있었고 국내 팬들한테 이 덴마크 리그 사실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조기성 선수 진출하기 전까지 특히 더 생소했을 텐데 그죠. 국내 팬들한테 미트윌란이라는 구단을 소개를 한다면 그리고 덴마크의 미트윌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리그의 또 어떤 팀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소개를 좀 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는 덴마크라는 리그 자체도 몰랐고 나라 자체도 생소했는데 제가 덴마크 여기 리그를 오고 나서 딱 느낀 거는 뭐 많은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K리그가 뭐 더 위다, 뭐 여기가 더 위다. 솔직히 막 이렇게 까놓고는 말씀드릴 그런 거는 뭐 다 다르니까 다르지만 약간 피지컬적으로나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덴마크 리그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 K리그보다는 아무래도 유럽이고 조금 더 좋은 선수들도 많고 한국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 이제 또 유럽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가서 타지 나가서 이제 생활하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일단 나라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축구 외적으로도 너무 살기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한범 선수랑도 방금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덴마크 리그 하면 이제 피지컬함에 대해서 조기성 선수도 방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한범 선수한테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K리그를 얘기를 할 때 아시아에서 사실 뭐 일본이랑 비교를 해도 뭐 중동이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피지컬한 리그다, 빠른 리그다라는 얘기 사실 많이 하잖아요. 이 덴마크 리그의 피지컬함, 공격수로서 느끼는 그리고 K리그에서 이제 득점왕까지 해보신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K리그에서 느낀 그런 피지컬함 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다른 피지컬인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덴마크 리그에서는 제가 한 경기를 뛰면은 찬스가 뭐 한두 개쯤은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근데 K리그는 어떤 팀은 솔직히 이제 강팀을 이기기 위해서 약팀들은 아예 다 내려서잖아요. 5백으로.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약간 '아 이거 골 넣기 쉽지 않겠는데.'라고도 네. 느낄 경기가 많았었거든요. 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덴마크 축구는 그리고 K리그보다 더 이렇게 템포가 이렇게 공수전환이 빠를 수가 있는 게 그렇게 막 내려서는 팀이 없거든요. 리그처럼. 음.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도 찬스가 많이 오고 보는 팬들도 재밌고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내려서는 것보다 뭐 약팀이라도 그냥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약팀이라고 해서 그냥 내려서는 게 아니라 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다가 뭐 골 먹더라도 그냥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구나. 그런 거 자체가 는 뭔가 숫자로 수비를 좀 하는 그런 편이고 느 예 덴마크는 좀 1대 약간 1 진짜 피지컬을 막 예 말씀하시는 한 거군요. 예. 10 백을 쓴다고 치면은 여기는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한범 선수가 사실 요즘에 대표팀에 더 잦은 빈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기성 선수는 이미 이거를 부상당하기 전에 많이 해 보신 케이스인데 뭐 이한범 선수 활약이 저는 뭐 선수 본인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활약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파라과이전도. 근데 확실히 선수가 대표팀을 갔다고 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경기력에 대한 또 이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또 스트레스도 특히 어린 선수들일수록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하기에. 조기성 선수가 형으로서 선배로서 좀 사실 조기성 선수는 아직 대표팀에 지금 복귀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한범 선수한테 좀 조언을 해 준다거나 좀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제가 막 대표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짬도 아니고 사실 뭐 아 그 그런가요? 정도도 안 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범위가 뭐 "경기 어땠냐? 이번에 분위기 어땠냐?" 그냥 뭐 이 정도 물어보면은 "뭐 어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얘기를 잘 들어 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뭐 한범위도 갔다 오면은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테고 뭐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잘 들어 주면서 그냥 한범위 뭐 한범위 좋은 선수니까 저도 네. 많이 한범위랑도 붙어도 보고 같이 해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좋은 선수인 거를 저도 알다 보니까
"아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좀 이러면서 그냥 떨쳐내고 그냥 "넌 더 잘 될 거야." 약간 이러면서 더 좋은 말을 많이 해 주려고 했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 벤투 감독님의 수석 코치. 네네. 그때 세르지오 코치님이 조규성 선수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나름대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물론 조규성 선수의 기량이랑은 별개로 좀 경험이 그때는 많이 없었던 선수였고 했기 때문에 뭔가 뭐 그 전문 용어죠. 이런 게 뭐 스캐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노하우가 많이는 없었던 선수지만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한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선수가 그걸 너무 잘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님도 사실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클린스만 감독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제 파울로 벤투 감독님, 그리고 벤투 감독님의 코칭 스태프가 조규성 선수한테 좀 선수로서 성장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는 많은 이제 뭐 발전이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기 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레벨 1, 레벨 2 뭐 이렇게 나눈다고 네네. 치면은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전에 뭐 많은 좋은 감독님, 코치님들을 만났지만 파울로 벤투 감독님의 이제 축구를 처음 접하면서 '이런 축구도 할 수 있네?' 되게 신선하고 뭔가 많이 배울 수 있고 되게 재밌는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저만의 정말 스타일이 없었다면은 파울로 벤투 감독님과 이제 세르지오 코치님 뭐 이렇게 코칭 스태프들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는 뭔가 저만의 스타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음. 막 이렇게 뛰어다녔다면은 그냥 만나고 나서는 뭔가 나만의 스타일도 생긴 것 같고 그냥 축구를 쪼끔 더 어떻게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게 쪼끔 더 잘 생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뭐 연락도 가끔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뭐 네네네. 밖에서 사적으로도 만나고. 근데 또 네네. 그러면은 또 되게 반갑게 또 잘해 주세요. 선수로서의 정체성 같은 거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규성 선수를 사실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고 운동 능력 좋은 선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플레이잉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벤투 감독님 그리고 벤투 감독님 코칭 스태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플레이를 하는 축구라는 평가를 많이 받으신 감독님이잖아요. 근데 조규성 선수는 우리 생각을 할 때 이 선수는 뭔가 크로스를 받아서 거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만한 선수, 피지컬 능력으로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일반 팬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체계적인 빌드업과 어떤 조규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나 싶어요. 그런데 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코치님, 감독님 말씀 들어보고 이 조기성 선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감독님을 만나게 되면서 선수로서 굉장히 성장할 계기가 된 건데, 이 조기성 선수가 이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 선수로서 기술적으로 좀 어떤 발전을 이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 솔직히 제가 기술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뭐 다들 음. 아시다시피. 그냥 솔직히 그냥 뭐 제가 볼을 엄청 잘 다루는 선수도 아니고. 네네. 근데 그런 저의 쪼끔 약간 못난 점을 쪼끔 경기장에서 제가 그런 점은 어쨌든 쪼끔 제 단점을 어쨌든 숨기고 제 장점을 쪼끔 더 부각할 수 있게끔 이제 쪼끔 끄집어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크로스를 받아서 좀 이렇게 경쟁을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잘할 수 있게끔 제가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 더 잘 받고 그리고 너는 예를 들어서 볼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주고 그냥 크로스 들어가면은 "선수들한테 이제 크로스를 많이 해라." 이러면서 제 장점을 더 살릴 수 있게끔 더 다른 음. 선수들한테도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월드컵. 사실 지난 월드컵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 월드컵을 생각을 하면 그 월드컵 자체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체감상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규성 선수가 그 월드컵에서 활약을 한 걸 생각을 하면 뭔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마 조규성 선수를 최근에 오래 보질 못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월드컵이었잖아요. 정말 멋진 대회였는데, 특히 한국 축구 팬들한테는 조규성 선수한테는 그 월드컵이 뭐 가나전 2 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봤을 때 그 대회가 조기성 선수한테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죠, 그냥. 네네. 그리고 최고의 대회였고, 최고의 순간이었고, 네. 또, 네. 다시 한번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뭐 월드컵이라는 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다 이렇게 그 순간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기회가 뭐 이거는 저의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님이 근데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조기성 선수의 부상 부위나 어떤 그 몸 상태가 대표팀에 오려면 이제 장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리일 수도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표팀 복귀에 대한 뭐 이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대표팀 코칭 스태프나 혹시 선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복귀에 대한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 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항상 뭐 축구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대표팀을 항상 꿈꿔왔던 사람이고 뭐 언제든지 뭐 제가 가서 경기를 뛰든 안 뛰든 불러만 주신다면은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근데 뭐 저도 그걸 기사로 접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얘기로 들었었어요. 그 대표팀 이제 뭐 장시간 비행 뭐 근데 뭐 감독님의 결정이시고 근데 뭐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감독님이 뭐 불러주시면은 뭐 장시간 비행이든 뭐 24시간이든 뭐 그냥 예, 항상 뭐 갈 준비는 항상 되어 있고 네네. 뭐 그거는 뭐 코칭 스태프들의 결정이다 보니까 저는 뭐 따를 네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재활 과정 담은 영상을 저희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나 동료 선수들이 굉장히 조규성 선수들을 많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아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시즌 때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느낀 거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얘 뭐지? 약간 그렇게 느꼈었어요. 솔직히 애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그냥 뭐 이게 뭔데 약간 이런 왜냐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선수다 보니까 예, 용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 용병이다 보니까 또 제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초반에 이제 계속 골 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저를 보는 약간 눈빛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그거를 완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첫 번째 시즌 잘하고 아무래도 제가 재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수들한테도 막 코칭 스태프들이 얘 좋은 선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막 얘랑 같이 뛰면 되게 좋을 거야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나를 많이 신뢰하고 있구나 정말 선수들도 그렇고 뭐 코칭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회복하시는 과정 동안에도 이제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게, 다른 곳에 가서 재활을 할 수 있게 막 허가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느꼈던 게 축구만 열심히 하시느라고 다른 여행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이번에 가면서 눈이 많이 뜨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곳에 다녀오셨고 어디가 가장 좋았고 인상을 깊게 받으셨는지 공개가 가능한 수준 내에서.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녀와서 제가 정말 많은 나라를 거의 유럽 애들이 계속 그랬어요. 너 또 가? 너 또 여행 가? 약간 이 세계 일주 정도로 제가 하셨군요. 거의 세계 여행을 할 정도로 유럽 왜냐면 유럽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안 가본 곳 많이 가보고 싶어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본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유럽 안에서는 저는 파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파리는 제가 최근에도 다녀올 정도로 거의 지금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요. 예. 작년이랑 올해 해가지고 4번 정도 다녀왔는데 파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 대해서 좀 더 하나 마지막 질문 들어보자면 이제 유로파 리그에도 얼마 전에 출전을 하셔가지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원정 가서 꺾으신 게 됐는데 유럽 클럽 대항전에 무대에 서는 것 그리고 붙어서 또 이긴 것 이것은 또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경험이었나요? 저희보단 강팀이다 보니까 그냥 뭔가 그 리그와 이제 리그컵
것과는 또 이제 차원이 다른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겼을 때 뭐 선수들도 그랬고 모든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그냥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에서 이기는 거랑 리그에서 이기는 거랑 그 뭔가 분위기 자체도 아예 다른 것 같고 이겼을 때 당시에 뭐 똑같이 뭐 기분 좋은 거는 똑같지만 아무래도 노팅엄 상대로 이겼을 때는 다들 엄청 하이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기성 선수가 이한범 선수랑 함께 뛰고 있잖아요. 이한범 선수 사실 조기성 선수는 K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 나서 월드컵까지 이제 국가대표로서 경험을 하고 유럽으로 진출을 한 케이스였는데 이한범 선수는 사실 조금은 달라요. 물론 3년을 K리그에서 뛰고 유럽에 나가긴 했지만 아직 월드컵 경험이나 대표팀 경험이 많은 국제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2시즌 정도 고생도 사실 많이 이한범 선수가 했을 텐데 조금 입장이 다른 상태로 좀 선배로서 이한범 선수랑 같은 팀에서 사실 한국 선수로서 유럽에 나가서 두 명의 한국 선수랑 같이 뛰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한범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번 시즌 사실 지난 3시즌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한범 선수를 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예전 본인 생각도 좀 나고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뭐 아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범이는 좋은 선수라는 거 제가 K리그에서부터 알아서 저도 여기 이제 테크니컬 다이렉트한테 추천할 정도로 제가 한범이가 여기 오기 전에 그렇게 한범이를 추천해서 이렇게 뭐 제가 뭐 데리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얘 어떠냐 해서 얘는 지금 가장 지금 저점 매수다 지금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미팅도 했었는데 한범이가 첫 시즌 때는 거의 뭐 한두 경기 뛰었는데 뭐 한 막 20분 30분 정도밖에 못 뛰었었는데 진짜 했었어요 한범이가. 네. 그때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없었죠. 그냥 뭐 아무래도 한국인이 2명 한범이랑 저 2명이다 보니까 서로 그냥 같이 뭐 안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훈련하러 올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범이는 계속 이렇게 저는 경기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경기를 뛰지만 한범이는 뭐 남아서 나머지 이렇게 훈련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었고 뭐 작년에는 제가 좀 부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훈련하러 오면 이제 그래도 한범이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거 아닌 대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마무리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요. 유럽 리그에서 리그 10골 가장 최근에 기록한 한국 선수가 황희찬 그리고 조규성 선수 이렇게 두 선수예요. 지금 복귀를 성공적으로 하신 상황인데 부담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 생각하시는 목표 사실 올 시즌이 끝날 때면 또 사실 내년 여름이라는 또 굉장히 또 큰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올 시즌 생각하시는 목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복귀를 하셨으니까 뭐 한 3년, 5년 후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도 혹시 지금 유럽에서 뛰면서 가지고 계신지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 시즌 목표는 이제 부상 없이 잘 이제 당연히 이제 월드컵도 그렇고 리그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제가 좀 계속 이게 생각을 하는 건데 3년 후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냥 좀 내 경험치가 쌓이면은 얼마나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지가 좀 저도 제 자신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엄청난 선수는 아니지만 그냥 더 좋은 유럽 무대에서 저도 뛰어보고 싶고 유럽이 이렇게 유럽 대항전에서 뛰면서도 이제 좋은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서도 내가 뛰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런 리그는 어떨까? 이런 리그는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기성 선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이 인터뷰 잘 만들어서 올려서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락 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